미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틀째,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틀째였습니다. 일단 어제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도 소폭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흔들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것만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과연 이제는 없는 걸까요? 쌓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금리를 시장이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코로나 때 이렇게 0% 하단 기준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0%가 아니더라도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나? 여기 네모 박스를 표시해 놨는데요. 같은 기간입니다. 저금리 때 이 저금리 효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금리에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험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가 얼마나 시장에 우호적일까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그에 기대해서 선 반영해서 굉장히 또 물론 AI 사이클도 있겠지만 가파르게 오른 측면들이 확실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 분명히 다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점도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내년에 원래 9월 점도표상으로는 추가 4번 인하가 예상이 됐었지만 이번에 나온 12월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2번 인하가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면 기준금리가 3.5%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미 시장은 다 선 반영을 해놨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는 저무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실 이 점도표 확인 이후 시장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중앙값은 내년 2회 인하였는데 지금 패드워치를 통해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경로 전망을 보니까요. 내년에 기껏해야 한 번 인하할 것 같다. 그것도 5월에나 가서야, 3월에나 가서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흐름,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한,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약간은 좀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살펴볼까요? 저금리 시대는 끝났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중립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하 결정 박빙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중립금리에 현저하게 접근했다. 즉 중립금리에 도달을 하면 인하를 멈출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립금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를 누르지도 또 부양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연준이 장기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립금리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값도 아니죠. 다만 예상을 할 뿐인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추가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중립금리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값의 상단 그리고 하단입니다. 중립금리가 만약에 높다면 그 상단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낮다면 이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요.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금리 꽤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계속해서 인하를 해서 중립금리 수준 아래로 내려갈까 그런 두려움에 연준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입니다. 중립금리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지만 현재 100bp만큼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에 내린 그 정도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추가 인하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 가까워졌을지도 모르는 중립금리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또 이전 9월
초저금리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 중립금리는 당시 금리보다, 그러니까 초저금리였을 때보다 한참 위에 있을 것 같다. 초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라라고 이미 지난 9월에 말한 바 있고요.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립금리에 많이 도달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발언들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 인하는 버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들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해서 저금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주가가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펀더멘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증시는 버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이어나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기로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 금값인데요. 여기서 추가 인하가 돼서 더 올라간다면 버블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밤사이에는 조금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0만 선을 돌파했고 11만 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내년에는 20만 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환호를 하면서 나아가는 비트코인 가격, 여기서 더 올라가면 버블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 금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저금리, 우리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우호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기다리고 또 환호하고 있는 것이었을 텐데요. 소원을 빌 때는 좀 조심히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을 만들어내지 않은 정말 적정한 경제도 키우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적정한 기준금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연준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향후 어떤 테마가 또 어떤 주도주가 있을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